자, 그러면 이제 오목거울에 대한 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목거울하고 볼록거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목거울이 조금 이제 상이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그림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볼록거울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찬가지로 렌즈를 공부할 때도 오목거울의 반대가 뭐라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볼록 렌즈라고 그랬죠. 그래서 볼록 렌즈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상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이 단순하게 하나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지금 구면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렌즈라는 거 있잖아요. 이 렌즈는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커다란 구 있죠. 구에서 이 부분만 잘라내서 거울로 쓰는 게 오목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목 거울입니다. 사실은 이게 포물선 형태가 돼야 되는데 뭐 그 정도로 우리가 근사하면은 뭐 그냥 크게 불편 없이 쓰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구에서 요 중심,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때 여기 포커스라고 하는 게 이제 초점입니다. 이 초점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 그 구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그 구면까지 해서 요 절반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가 같은 지점을 우리가 초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긴 벽에다가 여러분 축구공을 빵하고 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반사법칙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요때 반사돼서 들어온 빛이 초점을 지나도록 우리가 이걸 깎아야지만 이게 오목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광선을 쓸 때 어떻게 광선을 쓰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즉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걸 광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중심축을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은 반사돼서 어떻게 되냐면 초점을 지난다 했는데 왜 초점을 지나야 해요? 초점 안 지나면 안 돼. 그럼 이건 오목 렌즈, 이제 오목 거울이 아닌 거예요. 잘못 깎인 거예요. 그냥 막 깎는다고 해서 오목 거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지나도록 해서 정확하게 즉 구 중심에서 절반 부분에 반사돼서 튕겨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깎아줘야지만 이게 오목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선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쓸 건데 선생님은 이제 요거 책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선은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물체를 꼭 화살표로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화살표 머리에서 나온 빛을 연결해서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상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빛이 모이는 부분에서. 빛이 안 모이면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다 가버리면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야, 이거는. 상이 안 생겨. 뿌얘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빛들이 여기 모여야 되는데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빛이 여기 모였기 때문에 여기도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대칭적으로 이게 뒤집어지는 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화살표를 이래서 그리는 거예요. 뒤집어졌는지 아니면 똑바로 된지. 예를 들어서 그냥 막대로 됐으면 막대기가 생겼어 했을 때 이거 뒤집어졌는지 아니면 똑바로 된 건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광선은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 여기서 보면 파란색으로 여기 나타낼게요. 이 광축의 물체에서 나온 빛이 평행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빛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반사, 입사각과 반사각에 반사해가지고 반드시 초점을 지나가게 된다. 초점을 지나간다. 이게 첫 번째 광선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두 번째 쓰는 광선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심을 지난 애가 다시 튕겨서 다시 구심으로 되돌아온다. 요걸 썼는데 선생님이 이제 EBS 중학 강의에서 설명했지만 요거거든요. 이제 이 지금 오목거울의 중심으로 들어온 빛, 이렇게 들어온 빛은 아휴 이게 내 힘들 것 같아. 요번에 좀 이게 칠판으로 하면 이게 좀 잘 되는데요. 이거 되게 힘들다니까. 그럼 여기 입사각하고 똑같이 반사각 같게 여기도 선생님은 요거는 그냥 하나 그냥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여기 나란하게 들어온 건 초점 지난다 해서 그냥 직선 거부리면 되고요. 여기서는 입사각과 반사각 똑같게 이렇게 같은 비율로 최대한 같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여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럼 두 광선이 만나는 요 점에서 화살표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광축까지 연결해 주면 이렇게 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상의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실물보다 이거 원래 실제 물체보다 좀 작아졌죠. 그래서 축소된 그리고 뒤집어졌죠. 그래서 도립이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지금 문제는 원래 빛들이 실제 빛들이 만났죠. 만나서 여기에 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소된 도립 실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물체가 이 구의 중심 부분보다 뒤에 있으면 항상 축소된 도립 실상 원래 이 물체보다는 항상 작고요. 그 다음에 항상 뒤집어져 있고요. 실상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작도를 하더라도 지금 광축에 나란하게 가서 초점을 지난 이 광선은요. 이 물체가 어디에 있더라도 똑같아요. 여기에 만약에 물체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구면의 중심 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초점 안으로 들어와도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선도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기본으로 깔고 있다면. 그렇죠. 여기서 해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금 초점 지나게 직진하고, 여기 있는 애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직진, 여기 있는 애도 이렇게 직진. 그러니까 광선 하나.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여기 쉽게 말하면 거울면 중심으로 가서 입사각 반사각에서 만나서 그때 만나는 광선들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지금 광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입사한 빛은 입사각과 반사각 똑같은데, 이거는 입사각 반사각 하지 말고 초점 있죠? 초점을 지나가도록 쫙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면 돼요. 됐죠? 두 번째 광선은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이고, 요 지금 구면 중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 입사각과 반사각 동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연장해 주자. 자, 이렇게 연장해 주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쵸? 요 만나는 선에서 만나는 부분이 바로 화살표 머리에 해당하는 정보니까, 화살표 머리를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해 주면 얘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물체가 지금 요 오목 거울에 구의 중심과 초점 사이에 물체가 놓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확대가 되고요. 확대된, 뒤집어졌죠? 그래서 도립 써놓고 나서, 이건 빛들이 실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확대된 도립 실상.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려보면 돼요. 그려보면 돼요. 몇 번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 자체가 초점 안쪽으로 더 가까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서, 이게 광선을 막 이게 지 마음대로 막 써서 그래, 이 책에서는. 자, 이렇게 들어온 빛은 반사될 때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초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반사하는 거,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 하나만 그려놓으면 돼요. 이거 이렇게 이해가죠? 이렇게 들어온 애는 이렇게 반사해서 초점 지나게 직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울면의 중심으로, 여기서는 이걸 또 그려놨어. 이렇게 간 빛은 입사각과 그 다음에 반사각이 같게 이렇게 반사각이 같게, 자, 이렇게 가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선하고 이선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벌어지기만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뒷부분으로 이거를 연장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녀석을 뒷부분으로 연장을 해주다 보면, 자, 이렇게 연장을 해주다 보면 얘가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장. 이 부분에서 지금 머리에 대한 정보가 출발해서 어떻든 연장해서 만날게, 이게 머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면 이런 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실제로 상이 보이는데, 크게 보이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평면 거울이 이래요. 여러분들이 거울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면 거울이 있으면 이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막 이거 연장해 줬다가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막 허상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죠. 그쵸? 거울 있고 여러분 있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상이 맺혀요? 이렇게 상 안 맺혀요, 여러분들. 이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 이건 공포야, 귀신의 집이야. 어떻게 상이 맺혀? 이렇게 맺힌다고. 안에, 거울 속 안에 들어가 있어. 왜냐면 이게 여러분만 반사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안에 있는 공간의 정보들도 다 반사하기 때문에 얘가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뒤로 더 들어가죠? 그럼 얘도 더 들어가요, 상도. 여러분이 달려오죠? 그러면 상도 어떻게 돼? 달려와야지. 이해가죠? 여러분 달려오는데 상이 막 도망가. 그럼 빨리 진짜 도망가야 돼. 여기 뚫고 들어가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건 공포라고. 아시겠죠? 요 거울면 뒤쪽에 들어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 일반적으로 여러분 맨날 보는 거울이 이 여기 있는 공간도 다 이게 지금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도 반사하기 때문에 요 깊숙이 공간 감정 이 요소 때문에 더 요 안쪽까지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림만 보면, 그쵸? 어떻게 거울 뒤쪽에 막 상이 들어가? 그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너는 뭐냐, 뭐 콩나물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녀석은 뭐냐면 항상,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게 거울면과 이제 초점 사이, 그러니까 초점 안쪽으로 이 물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우선은 확대가 되죠. 확대된, 그 다음에 지금 똑바로 서 있죠? 정립. 그리고 실제 이 광선들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연장선에서 만나는 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허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돼요. 이거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쉽게 쉽게 할 겁니다. 아주 선생님 막 연습지도 막 제공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번 해보면 재밌거든요. 이게 또 이제 볼록거울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이제 반사인데 구면 자체가 이제 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에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선 되게 크게 그려졌으니까 아니다. 여기 이제 절반 절반이니까 여기 대충 그리면 한 요 정도가 되겠네. 그럼 이쯤에 이제 구의 중심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을 잘라내 놓고 이 바깥쪽을 보게 되면 얘가 볼록 거울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지. 됐죠? 지금 여기서도 첫 번째 광선은 뭐냐면 이 물체에 나란하게 들어온 자 이렇게 광축과 이제 평행하게 들어온 거는 마치 어떻게 되냐면 초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반사가 돼요. 이 초점이 좀 편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이 면을 찾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또 요 이렇게 법선 그려가지고 뭐 입사각과 반사가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 이제 거울에서는 볼록 거울에서는 초점을 우리가 이제 두고 있다고 한다면 초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반사한다. 그럼 이광선은 여러분 끝났어요. 하나만 그려놓으면 끝이야. 이거는 물체가 여기 와도 뒤로 가도 다 똑같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럼 이제 나머지 한 광선은 항상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요게 제일 간단해. 구면 중심, 거울면 중심. 구면이 아니고 요게 아니라 거울면 중심. 여기서 이렇게 이게 뒷부분, 이 끝부분은 더 힘들어. 이쪽은 그래도 좀 나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난데 이 태블릿이 요 뒤로 갈수록 아주 최악이야, 이게. 아우 승질나.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면 입사각하고 반사각 똑같이 이렇게 그려서 요거 이렇게 연장해 주면 돼.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 광선하고 이 광선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 연장선 그려주는 거야. 연장선 그립니다. 그려주고요. 그 다음 요거 연장선 그립니다. 그리면 연장선이 만난 이 부분에 지금 여기서 출발한 빛들이 바로 화살표 머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화살표 머리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상이 만들어지냐면 항상 축소된 어떻게 똑바로 서 있으니까 정립이고요. 실상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 아시겠죠? 그럼 이거 왜 하나만 하냐? 얘가 만약에 더 뒤로 가죠?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로 갔어요. 그럼 이 광선 똑같죠?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얘만 어떻게 되냐면 좀 오므라져요. 이렇게 오므라져요. 이렇게 오므라지고 이렇게 오므라지기 때문에 이 녀석을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더 작아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 위치가 얘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렇지. 더 작아진다. 이렇게 됐습니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지면 요 광선 똑같죠? 얘가 더 벌어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쵸? 그럼 요 녀석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있을 때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되고, 이제 허상이 만들어지고요. 전진하죠? 그럼 얘가 조금 커져요. 약간 뭐 버섯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조금 커져서 슈퍼마리오, 이 슈퍼마리오가 왜 나와? 아이, 이게 순간, 와, 이거 진짜 웃긴다. 커지면서 막 슈퍼마리오가 커지는 걸 생각했나봐.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이래 또. 아니, 나 왜 이러냐.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진짜. 그래서 이게 커져도 어떻든 간에 원래보단 작아요. 얘가 더 가까이 오죠? 그러면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접근하면 얘도 접근해 와요. 거울 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온다고 얘도 걸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어오는 건 똑같지만 그래서 점점점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물체보다는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목골 같은 경우는 빛을 모으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리면 무슨 이제 성화, 체화할 때 그러한 거울이라던가, 그쵸? 아니면은 요 거울 중에서도 여러분 특히 그 우리 여학생들 중에 화장하는 여학생들 많을 텐데 그 좀 이렇게 확대되고 보이려고 하면은 일반 평면 거울 말고 오목걸로 된 거 있어요. 그거 얼굴 가까이 대면 막 그냥 막 모공이 막 이따만해지고 막 여드름 막 좀 혐오스럽네. 그 잡티 같은 것도 막 크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좀 확대해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오목 거울이거든요. 단 이게 확대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 거울에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봐야 돼요. 얼굴을 가까이 대줘야 돼요. 그럼 더 크게 보입니다. 이해가죠? 예, 그거예요.
남학생들도 요즘 거울 많이 보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반면에 이제 볼록 거울은 뭐냐면 언제든지 똑바로 돼요. 얘는 막 뒤집어지기도 하잖아. 여기서 보면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막 오면은 뒤집어지면서 막 점점 커지고 막 여기선 더 가까이 오면은 똑바로 되면서 막 정신 없잖아 여기는. 근데 얘는 항상 가까워지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작다라는 거. 그래서 얘 원래 물체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항상 작은 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에 쓰냐면은 이게 뭐 골목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반사경 같은 거 세워놓죠. 차가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여기가 이렇게 곡률이 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부분도 잘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트 같은 데 가끔 갔다 보면 마트 천장에 보면 그쵸? 천장에 이런 거울, 볼록 거울이 매달려 있어. 그래서 얘를 좀 잘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원래보다 사이즈가 작으면 아까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여러분만 작아지겠어? 주변에 있는 공간 정보가 모두 작아진다. 그러니까 같은 면에도 많은 정보를 실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감시용 거울 같은 거 그런 데 쓰는 거지. 그 다음 제일 대표적으로 좋은 예가 자동차의 그 사이드 밀러 있죠 옆에 옆에 이렇게 보는 거 이 뭐야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날개처럼 돼 있는 사이드 밀러 있으면 차선 변경해야 되잖아요. 차들이 잘 안 보인다고. 근데 얘를 볼록 거울을 써요. 이렇게 볼록 거울. 그래서 그나마 최대한 좀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좀 차선 변경할 때 이쪽도 좀 보이고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니까 좀 변경하기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드 밀러에 이제 그 경고 문구를 보게 되면 주의라고 해놓고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실제 보이는 물체보다 가까이 있다. 왜냐하면 얘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또 바보 같아서 작게 보이면 원근감적으로 어떻게 멀리 있다고 느낀다고. 크면은 가깝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작게 보이면 어떻게 된다? 멀리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 거리보다 얘가 작게 보인다고. 넓은 면적을 우리가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요만한 면적 안에 이만한 면적을 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정보가 다 축소돼야 된다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작게 보이니까 넓게 보이는 대신에 단점은 뭐야? 되게 어떻게 돼? 작으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자동차는 가깝지. 그러니까 조금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 끼어들잖아. 그럼 여기서 빵 한단 말이야. 나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작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가까이 있습니다. 차들이.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차선 변경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런 얘기하면 이제 되게 학생들이 좋아했었는데 사이드 밀러를 오목걸로 쓰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우선 이제 차선 변경할로 보는 거죠. 차가 이렇게 오죠. 어떻게 돼요? 우선 뒤집어져서 조그매져요. 그렇죠? 계속 지켜보죠. 얘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어떻게 되냐? 뒤집어진 건 좋은데 갑자기 확 커져요.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좋아.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뭐 가까워지면 얘가 커진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여기는 안 그랬지만 초점으로 가잖아요. 초점에 가게 되면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재밌는 일이 초점 안에 딱 들어오면 상이 사라져요. 상이 없어져. 왜냐면 요 광선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광선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얘 둘이 평행해요. 절대 안 만나요. 연장선을 그려줘도 평행해요. 즉 상이 안 생겨요. 초점 안에 딱 들어가면 상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건 사라져. 그래서 운전하다 차선 바꾸려는데 뒤집어져서 오던 차가 우선 처음부터 뒤집어서 오던 차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 그러고 나서 얘가 초점 안으로 이제 얘가 이제 초점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갑자기 똑바로 되면서 이따만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으아! 하면서 놀래겠지. 그 요즘 광고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보여서 그랬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게 조폭 같은 아저씨가 그쵸? 막 화낼 줄 알았는데 막 이런 거. 그거예요, 그거. 이거 정신 산만해서 이거 어떻게 쓰겠어? 그래서 우리가 볼록 거울을 쓴다는 겁니다. 되겠죠? 지금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 내용들을 좀 착실하게 연습을 해보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보는 부분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요걸 좀 알아두세요. 몰라도 돼. 그냥 그때그때 작도해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죠. 볼록 렌즈랑 똑같아요. 근데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죠. 그러니까 모으는 애들은 복잡해요. 근데 퍼뜨리는 애는 단순해요. 하나면 끝나요.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굳이 여러분 좀 기억하기 좋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자연사하고도 똑같아. 인생사랑 똑같아. 사람을 모으는 거는 되게 힘들어. 근데 사람 멀리 떠나보내는 건 쉽다고. 응? 이렇게 좀 생각. 억지인가요? 억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람을 모으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떠나게 하는 건 쉽지. 이해갑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고 싶다. 이게 모으게 하는 건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모으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인기가 많아지고 이건 나는 답을 모르겠는데 나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자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단번에 외로워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거 하면 됩니다. 예, 이거 하면 돼요. 고백하죠. 예. 어느 순간 여러분이 외로워질 겁니다. 이건 뭐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 여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든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든 남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든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든 고백해봐. 다 떠나갈 거야. 예, 고백하십시오. 예. 외로워지고 싶습니까?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을 떠날 겁니다. 예. 아이, 뭐 심각하게 생각해. 내 얘기야, 내 얘기. 내가 고백하면 사람들 다 떠나더만. 자, 이런 거니까 어떻든 한번 재밌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